자, 갑니다. 걷기의 발견인데요. 글의 종류가 뭐야? 수필이야, 이거. 아시겠죠? 수필에는, 고이잖아. 다 알잖아. 수필에는 뭐가 있어? 경수필과 중수필이 있지. 알고 있는 거지? 경수필은 뭐야? 주제가 가벼운 거야. 주제가 가벼운 걸로 뭐 하는 거야? 자기 일상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걸 바탕으로 뭐 하는 거야? 자신이 뭔가 교훈,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야. 중수필은 뭐야? 주제가 무거운 거야. 그래서 사회의 시사적인 얘기라든가 청소년들이요 뭔가 좀 이렇게 꿈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뭐해? 컬럼이라든가 뭔가 사설 같은 거, 신문 사설 같은 거 이런 게 보통 뭐야? 중수필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개성적이지? 자기 주변에서 소재를 얻는 신변 잡기적이지? 그 정도는 상식이고. 자, 갑니다. 걸어서 곧 끝까지라고 말했죠. 그죠? 곳에다가 밑줄 하나 그시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어휘니까 써놓으세요. 여기다 뭐라 써놔? 바다 쪽으로 부리같이 새부리같이 뾰족하게 뻗은 육지, 그걸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뭐 있어? 포항, 호미곶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갑니다. 내가 표를 해주고,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한 10km가 된답니다. 나는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일단 내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누구야? 서술자라 그래야지. 서술자. 컴마, 누구야 또? 글쓴이야. 써놓으세요, 글쓴이. 컴마 찍고 뭐라고 써야 돼? 수필의 특성. 수필에서 나가 등장하는 건 소설하고 달라. 둘 다 서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꾸며낸 거고 얘는 진짜 글쓴 애야. 이해가심? 자, 내가 걷는 길은 길에 대한 얘기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10km가 된대.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대. 괄호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시작하는 수필의 신변잡기적 특성. 걸으며 앞에 오르시고요. 걸으면 불안이 떨어질까 해서였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뭐요? 이유죠. 써놓으세요. 10년 전 길을 걷게 된 이유. 10년 전 길을 걷게 된 이유. 그럼 이 사람 뭐가 있었다는 거야? 마음에 불안의식이 좀 있었나 보지, 그지? 아니, 불안의식이 없는데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 걸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10년 전에 뭔가 내면적으로 불안정한 어떤 상태였다는 거지. 그걸 한번 떨쳐볼까 해서 걷기 시작한 게 계기였다는 거지. 집중 안 하시면 읽는 거 시킨다? 오케이? 그 다음. 자, 그 후로도요, 나는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대요. 그럼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계속 걸었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아니, 그냥 계속 걸었다는 의미가 쉬지 않고 한 번도 끊김없이 계속 걸었다는 아니지? 그잖아. 이 길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예를 들면 10년의 세월을 놓고 보면 첫 번째 해부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다. 이건 안 되는 거지. 중간에 좀 빠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지금까지 걷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건 되겠지. 그렇다면 이 사람 써있는 거 봐봐. 그 후로도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는 거 무슨 말이야? 불안이 해결됐었다는 거겠지. 어떻게? 불안해서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길을 걷다 보니까 불안이 조금 완화됐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하겠어? 걷기를 중단했을 수 있겠지.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다가 또다시 뭐가 생긴 거야? 살다가. 불안이 오니까 또 이 길로 돌아온 거겠지. 자꾸라고 하는 거 보면 뭐 하는 거야?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는 건 한 번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 그지? 아니, 써있는 걸로 말하면 추론할 수 있잖아. 그게. 아시겠죠? 그 다음 봐. 이를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역시 뭐 하는 거야?
쉬려고 뭐 했다는 거야? 이 길로 돌아왔다는 거겠지.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거기 밑줄 보세요.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밑줄이고요. 뭐? 걷는 이유. 걷는 이유. 그 다음 거 밑줄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 밑줄이고요. 걷는 이유. 그럼 쉴 때도 뭐 했다는 거야? 걸었다는 건 이해 가지, 그치? 아무래도 쉬니까 뭐 한 거야? 시간적 여유가 있지. 그런데 그 다음 게 이해가 안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건 뭐야? 야,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너네가 읽어야지. 아니, 쉬기 위해,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 걸었다는 건 이해 가지. 그잖아. 아, 좀 쉬자. 그러면서 뭐야? 걸으면서 좀 운동한다. 이건 되지.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이건 이상하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내면에? 그래도 뭐해?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나름대로 내면에 어떤 정리가 돼야지. 그래야 집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하는 거야? 계속 내면이. 불안정했다는 거겠지. 이 불안정을 어느 정도 씻어내야 뭐 할 수 있어? 뭔가 일에 도전하거나 해볼 수 있었다는 거겠지. 얘가 그러기 위해서 걸었다는 거지. 거기다 써놔. 뭐라 써놔? 걷기를 통해 삶의 활력과 내면적 안정을 얻음. 쓰는 거 아니고 진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네가 볼 줄 알아야 돼. 집중해. 생산 앞에 흐르고 생산 지향적 문화에서는 생산 지향적 문화가 뭐야? 뭐 그렇게 생각해. 잘라. 생산이 뭐야? 만들어내는 거지. 지향이 뭐야? 지향. 내가 말했잖아. 향하면 뭐야? 향한다는 거지. 향하니까 원하지 않아. 원하지. 그럼 이 사람들 생산하는 걸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는 거지. 그런 문화니까 뭐 하는 거야? 아무래도 산업화겠지. 산업사회 이런 거겠지. 얘가 물론 창작의 생산일 수도 있고 진짜 물질적 생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지향하는 문화에서 되게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왜?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는 건 뭐니까? 가만히 있는 거니까 뭔가 생산해낸 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 다음 여기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뭐 한다는 거야? 멍 때리는 것도 일이지. 또는 가만히 있지만 뭐 하는 거야? 머릿속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맞잖아. 그 얘기야.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가로 다시고요. 자기 생각이지. 써놓으세요.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첫 번째.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첫 번째. 걷기는 뭐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깝다. 컴마 찍고요. 현대사회의 특성을 제시라고 쓰시고요. 현대사회의 특성을 제시. 컴마 찍고요. 글쓴이는 일상의 걷기라는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향을 끼치는지 서술하는 상황. 인간 앞에 놓으시고요.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인 리듬, 숨을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행이다. 가로 다시고요. 무슨 말이야?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의도적 행위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일부러 해, 안 해? 한다는 거지. 그 가운데 육체에 무의식적인 리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가 무의식적으로 뭐 하는 거야? 그 행위에 리듬을 맞춰주는데 숨을 쉬는 거.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려면 뭐 해야 돼? 숨 쉬어야지. 또 심장이 뛰는 거, 심장 뛰어야지. 이런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보행이래.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보행의 양면적 성격이라고 써놓으세요. 보행의 양면적 성격.
콤마 찍고요. 아무것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지만 몸에서 숨쉬고 심장 뛰는 의식적인 행위이기도 함.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A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A야, 너 뭐하냐? 나 그냥 여기 길 걸어. 왜? 그냥 걸어. 어디 가는데? 그냥 걸어. 미친 거 아니야? 할 게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본다면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아무런 의식이 없는 행동이잖아. 그냥 걷는 거잖아. 얘가? 하지만 육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하고 있어? 걸으면서 숨을 쉬고 있을 거고 심장박동이 이루어지고 있겠지. 이해가심? 그런 거에 보면 뭐하는 거야? 의식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보행 앞에 열고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가로 닫고. 그럼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입장이지, 그지? 거기다 써놔. 뭐라 써놔? 역시 보행의 양면적 성격 두 번째. 보행의 양면적 성격 두 번째. 콤마 찍고요. 뭐라 써놔? 써놔. 일하는 속성과 일하지 않는 속성의 미묘한 균형점. 미묘한 균형점이다. 참 철학적으로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생각 앞에 놓으시고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 할까? 가로 닫으시고요. 이것도 봐봐.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봐.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 그러면 봐봐. 보행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맞아 안 맞아? 아니지. 뭐 생산해? 생산하는 거 말해봐. 생각, 경험, 도착 이거 생산하지. 하지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다 라고 말한 거지. 이해가심? 가로 닫고 가로 치면 뭐라고 써야 돼? 보행의 양면성 세 번째. 보행의 양면성 세 번째. 생산성이 없는 듯 하지만 생산하기도 함. 구분해야 돼. 생산하는 건 뭐라고? 생각과 경험 이런 건 생산하는 거야. 물론 이게 무슨 생산이에요 라고 말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한테는 생산하지 않는 거겠지. 이해가심? 하지만 여기 써놓은 문장으로 보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거니까 이걸 앞에 있는 건 생산하는 거지. 문장을 좀 봐라. 알겠죠? 그 다음 봐. 수년간 앞에 열고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봐봐. 수년간. 몇 년간이야? 한 10년간이지. 그지? 앞에서 그랬잖아. 10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어. 걷기를 다른 일이 뭐야? 사회활동이겠지. 그지? 맞잖아. 그래야 내면이 안정이 오니까 사회일을 하잖아.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걷기를 썼단 말이야. 내가 걷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 당연하지. 그럼 나 걷기에 대해서 효용성을 알아볼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효용성을 알리고 싶겠지. 맞잖아. 야, 니네도 걸어봐. 좀 마음이 좀 불편해? 스트레스 받아? 걸어봐. 걸으면 좀 풀려. 풀리면 뭐해? 일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뀌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우연이겠어? 아니겠어? 아니겠지. 이해가심? 가로 닫으시고 써놓으세요. 걷기의 의미를 인문학적 입장에서 성찰한
걷기의 의미를 인문학적 입장에서 성찰한 글의 특성. 콤마 찍고요. 걷는 행위와 친숙하고도 특별한 인연을 맺음.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래요. 이상적인 보행이 뭔데? 보행 앞에 걸고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이다. 걸어놨고 무슨 말이야? 몸과 마음과 세상 삼위일체네? 그지? 가르침보다 쏘나? 보행의 주관적 정의라고 쓰시고요. 콤마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두 번째.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두 번째. 걷는 행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해? 몸, 마음,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오랜 앞에 그러시고요.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걸을 때 우리는 육체, 세상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봐봐. 이거 쓰려고 하지 말고 봐봐. 오랜 불화 끝에. 오랜 불화가 뭐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지. 맞잖아. 그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그럼 세 사람이 있는데 서로 뭐 하는 거야? 티격태격 싸웠다는 거지. 관계가 원만하지 않잖아. 근데 세 사람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어? 대화를 했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서로 풀어보겠다는 거지. 맞잖아. 근데 그 다음 봐봐.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문장 구조가 유사하지. 뭐뭐처럼.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빗대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아직 안 나온 거야. 앞에 찌르면 뭐야? 앞에 나오면 몸, 마음, 세상.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한 거야? 세 사람이라고 말한 거지. 근데 이 세 사람이 무슨 관계에 있었어? 불화의 관계에 있었던 거지. 맞잖아. 또 이 세 개의 요소를 갖다가 뭘로 비롯됐어? 새 음표라고 비롯된 거지. 근데 새 음표가 뭐라는 거야? 화음을 문득 들려준 거면 그 전에는 들려줬어, 안 들려줬어? 안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 걸을 때 우리는 육체에다 동그라미 쳐놔. 이게 몸이겠지? 세상에다 동그라미 치고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로친 거보다 써놔. 뭐라 써놔? 걷기의 효용이라고 쓰시고요. 걷기의 효용. 콤마 보행을 통해 몸, 마음, 세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 내면적 안정을 통한 스트레스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뭐예요? 걷기를 당연히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어? 걸을 때 앞에 하시고요.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가로 닫으시고요.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빠른 것을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면서 생각을 펼칠 수는 있대. 자, 가로신 보다 써놔. 뭐라 써놔? 걷는 동안 생각에 잠길 수도 있지만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에만 몰두할 수 없다. 생각에만 몰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걸으면서 앞에 사람이 올 수도 있지. 잠깐 사이지만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몸을 피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듣고 계시? 그러면서도 뭐해? 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걸을 때는 뭐 하는 거야? 또 딴 생각 할 수도 있겠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곧 여기저기에 흐트러지게 뭐에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는 않대요.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냉이꽃 앞에 오시고요.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그 산비탈에 생각났답니다.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나고요.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들고 있었고요.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하고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답니다. 뭐하고 있어 지금? 연상작용을 하고 있죠? 나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냉이꽃과 검은 나비를 통해 시 공간을 넘나들며 상념이 생각입니다. 상념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줌. 그러니까 이 사람 뭐하고 있다는 거야?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걷다 보면 와 하얀 꽃이다. 하얀 냉이꽃이다. 또 이쪽 보면서 와 검은 나비다. 옛날에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럼 상념에 빠지는 거지. 맞잖아. 그러다가 옆에다가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빵 크락션 누르면 어떻게 하겠어? 아 깜짝이야. 그럼 생각이 또 깨질 수 있겠지. 듣고 계시? 다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 앞에 오르시고요.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대요.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간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이것도 생각해봐.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진다는 건 뭐 하는 거야? 과거의 상이라든가 옛 추억을 상념하기가 쉽다는 거지. 좀 더 봐봐.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 계획은 뭐겠어?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의도적인 거지. 니네도 오늘 나 등산이나 한번 해볼까? 어쨌든 등산도 걷기니까 계획했지. 그 계획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추억으로 넘어가겠지. 왜? 아 옛날에 여기 왔을 때 이랬었는데 아 친구랑 여기 왔었었는데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가. 어머 그때 봤던 이 꽃이 여기 있네. 와 이 꽃 이런 색깔이었어. 아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랬네. 이해가심?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치면 거다 써놓으세요. 시간을 넘나들며 사색할 수 있는 걷기의 특징. 콤마 찍고요. 이상적인 보행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이상적인 보행.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말을 어렵게 써놓은 거는 저기요. 말이 어려운 건 뭐 때문이야? 실제로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말이 어려운 이유는 뭐야? 아니지. 어렵게 번역해놔서. 이 외국인이 쓴 거잖아. 이걸 갖다가 번역한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냥 진짜로 말한 것처럼 구글 번역기처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약간의 자기가 좀 순화시켜서 정서에 맞게 좀 번역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심? 근데 외국인 쓴 걸 갖다가 그대로 약간 좀 그런 어떤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말이 되게 어렵다고. 이게 무슨 수필이야. 그잖아. 다른 글 같지. 갑니다. 보행 앞에 어르시고요.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 데입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세 번째입니다. 콤마 찍고 뭐 하는 거야? 걷다 보면
육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리듬이 생기고 육체의 움직임에 리듬이 생기고 마음에 여러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풍경을 펴주시고요.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면서 자극제이다. 가로다주시고요. 이것도 말 되게 어렵게 써놨잖아. 그지? 천천히 봐봐.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그 무슨 말이야? 지금 봄이잖아. 그지? 길 걷다 보면 약간의 그 싹 맹아리 같은 것들이 뭐해? 올라오기 시작하지. 꽃맹아리. 아니, 그렇다고 좀 해줘봐. 그럼 그 꽃맹아리를 보면 뭐 한다는 거야? 생각 속에 지나가는 일에 메아리면서 뭐가 풍경 속에 지나가는 일이. 그럼 뭐 한다는 거야? 그 풍경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여러 그 생각 속을 지나가는 그 기억에 메아리처럼 뭐해? 야, 여기 왔었잖아. 옛날에 이거 봤었잖아. 이런 메아리처럼 뭐 하는 거야? 자극한다는 거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야? 어딘가 뭐 풍경이 좋은 곳을 가면 와, 여기 옛날에 왔었었는데 누구랑 이런 식으로 메아리가 뭐해? 울려 퍼지듯 자극한다 이 얘기야. 떠오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무래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가로신 뭐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라? 풍경의 역할로 메아리와 같은 기능 코마 찍고요. 자극제라고 표현한 것에서 무언가를 활발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나 할까? 마음 앞에 두시고요.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가로다시고요. 이거 말 되게 어렵게 써놨잖아. 천천히 봐봐. 마음은 풍경이고, 그럼 뭐야? 풍경을 보면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지? 보행은, 걸어가는 것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봐봐. 작년 이맘때 여자친구랑 예를 들면 벚꽃이 수놓은 길을 걸었어. 얘가 듣고 계시? 그럼 봐봐. 마음은 풍경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뭐는 거야? 그 풍경을 보면 뭔가 마음이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 다음 봐봐.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 즉 그 길을 걷다 보면 뭐 한다는 거야? 그 떠올랐던 마음이라든가 그 풍경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그 일이 떠오르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야. 할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게 바로 추억 같은 거겠지. 마음이 지나는 풍경도 마찬가지로 뭐해? 뭐 그런 기억의 한 부분이겠지.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야? 풍경을 보면 마음이 뭔가 움직이고 또는 마음을 통해서 그 풍경이 떠오르고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걷는 걸 통해서 그걸 뭐해? 봐가는, 알아가는, 떠올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을 걸어야 되거든. 그 지역을 지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행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 가로신 뭐다 써놓으세요. 길에서 보이는 풍경을 걸어가는 보행을 통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성찰하고 새롭게 떠올리기 때문. 참 말을 되게 복잡하게 써놓은 겁니다. 생각하는 일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건 아니네.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주관적 생각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뭐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어딘가를 지나가는 거니까 추억을 더듬는 거겠지. 이거 말 어려워. 그러니까 제대로 신경 써서 봐야 돼. 보행 앞에 어려고. 보행의 역사가, 즉 걸어가는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럼 보행의 역사가 뭐 하는 거야? 걸어가는 하나하나의 역사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걸었었는데 이런 거. 그것도 그 때문이래.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가로다시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연하게 뭐 한다는 거야?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 걸어가면서 뭐 한다는 거야? 그 풍경을 보면서 더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어허, 오케이? 그럼 니는 막연하게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한번 떠올려봐.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떠올려봐. 되게 쉽지 않잖아. 그런데 니네가 만약에 출신 학교에 뭐해? 걸어서 뭐 하는 거야? 출신 학교 그 1학년 때 반을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여기, 맞아. 우리 나 내일 있었는데 이게 떠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시? 그 말을 지금 어렵게 쓰고 있는 거야. 자, 가로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보행을 통해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나 추억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걷는 앞에 그러시고요.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네 번째.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네 번째. 이거 알아둬야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물어보겠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걸어가는 동안 바뀌는 풍경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이어갈 수 있기에 라고 써놓으세요. 계속 생각을 이어갈 수 있기에. 어머, 이거 보니까 이거 생각난다. 또 걷다 보니까 야, 저거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생각난다.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죠.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걸어가면서 뭐 하는 거야? 건물 하나 보면 떠오르고, 가로수 하나 보면 떠오르고, 그죠? 공원 보면 떠오르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긋한 관광이라고 할 수 있대요. 사색 앞에 어르시고요.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가로 대시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좋은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자주 걸으면 좋겠지. 작년 이맘때 이랬었는데 걷다 보니까 저거 보니까 또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 한 2년 전인가 이랬었는데 이런 거. 이해가시? 어디다 써놓으세요. 걸으면서 풍경을 통해 생각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 여행 앞에 하시고요. 여행의 경이로움과 해방과 정화를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가로 닫으시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면 여행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뭐 하는 거야? 세계를 여행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한 구역을 어쨌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꼭 세계 여행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써놓으세요. 짧고 좁은 거리를 보행해도 여행의 여러 가지 이점을 맛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래.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그 안전띠에 묶인 채에다 비치고 안전띠에 묶인 채 여행하는 건 뭐야? 자동차나 비행기를 통해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 배, 비행기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대요.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대요. 걷는 일에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래요. 보행 앞에 그러시고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가로다시고요. 써놓으세요. 걷기는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생각하는 수단이지만 보행을 통해 마음을 풍경처럼 볼 수 있기에 걷기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음. 마지막 하나 더. 걷기는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기에 보행 자체가 목적지가 된다는 뜻.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써놔서 그래요. 자, 내용 정리 몇 개만 쓰세요. 갈래. 자, 글의 종류는 수필입니다. 써놓으세요. 수필. 성격은 당연히 예찬적이죠. 걷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뭐뭐처럼 비유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써놓으세요. 추상적.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주제 하나 써놓으세요. 주제는 뭐야? 걷기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독서의 본질, 걷기의 건강함. 좀만 하다 끝내겠습니다. 이거 다 못해. 자, 얘는 글의 종류가 뭐야?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머릿말, 본문, 맺은말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뭐야? 정보 전달이죠? 네, 좀만 하면 끝나. 갑니다. 걷기 앞에 두시고요. 걷기 운동은요,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가로다시고요. 뭐라 써야 돼? 걷기에 정의라고 쓰시고요. 콤마 찍고 걷기 운동의 장점 첫 번째. 걷기 운동의 장점 첫 번째. 콤마 걷기를 하나의 운동으로 보고 걷기를 하나의 운동으로 보고 걷기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명문이에요. 걷기 앞에 그러시고요.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뿐 아니라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도 좋은 운동이다. 가로 다시고요. 장점 2. 콤마 찍고요. 구체적 정보를 제공. 이건 아까보다는 말이 좀 편하죠. 그래도 또 하나 배우시고요.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당연하죠. 걷는데 운동화만 기본적인 옷하고 운동화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장소나 시간은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어쨌든 방향만 잡고 시간만 내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가로 닫으시고요. 걷기의 장점 세 번째. 그러나 펴주시고요. 그러나 D가 중요하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그러니까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뭐 하는 거야? 방법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가로 치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걷기에 적절한 방법이 있음을 주의시킴. 걷기 운동을 앞에 하시고요.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나름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한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갑니다. 걸을 때 앞에 주시고요.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시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다. 너무 쉬운 거죠?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는 것을 반복한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이게 바로 걷기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 구체적인 정보 전달. 이건 아까에 비해서 글이 너무 쉬운 게 바로 뭐야? 우리나라 사람이 썼기 때문이에요. 앞에 건 번역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고. 걷기 앞에 주시고요. 걷기는 속도에 따라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되고 평보는 1시간에서 4km 정도, 보폭은 60에서 70cm. 진짜 디테일하네. 이 정보의 속도를 걷는 것이고 속보는 1시간에 6km 정도로 보폭은 80에서 90cm고 경보는 1시간에 8km로 보폭이 1m에서 120, 그러니까 1m 20cm까지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 치면 거 써놓으세요. 걷기의 종류를 분류의 전개 방식으로 드러냄. 구체적 수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면. 걷기 앞에 하시고요. 걷기 운동을 할 때는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을 향상에 도움이 된대요. 보폭은요.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하래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적절한 걷기 방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적절한 걷기 방법. 걷기 운동 앞에 하시고요.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 4일, 운동 시간은 50분 정도로 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걷기의 또 다른 방법과 요령. 그러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솔직히 이거는 다만 뭐 하는 거야?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 오케이? 전개 방식. 그 정도는 유념하셔야죠. 일단 전개 방식 하면 분류가 나온 거고, 그다음 뭐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장점을 갖다 나열한 거, 아니면 정의를 좀 내린 거, 이 정도? 좀 하면 끝나. 자, 그 다음에 모든 앞에 그러시고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걷기 운동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준비 운동은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관절 위주로 하고요.
스트레칭과 같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로 다시고요. 써놓으세요. 준비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 당연히 스트레칭 해야죠. 연령 앞에 하시고요.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걷기 운동을 하시고요. 점차 속도를 빨리 하고 시간을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걷기 운동이 끝나면요. 준비 운동과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로 정리 운동을 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렇대요.